안녕하세요. 표조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구글과 현대차를 저에게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음, 지금 미국 증시가 또 막 떨어지고 있죠. 어, 제가 이제 계속 댓글에서부터 여기 촬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멈추고 기다려야 될 때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죠. 어, 뭐 오늘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하거나 또 내일 떨어졌다고 해서 또 막 서둘러 분할 매수하려고 하거나 그럴 타이밍이 사실 아닙니다. 어, 지금 글로벌 연기금에서 어, 9월 달 안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기금들이 어, 평소에는 이제 주식을 70%, 그리고 채권을 3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채권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이제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데, 2020년도 올해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포지션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저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많이 내려가겠죠.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거하고는, 그 주가의 하락의 폭이 훨씬 큽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투자를 잠시 멈춰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 이제 유튜버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본인들의 투자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기는 맞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10%, 15%더 떨어지게 되면 다 손해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꾸 이제 이게 최저점이냐, 성급한 마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에 지금 막 분할 매수를 할 타이밍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도 보니까 이제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신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언제까지 날 거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그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처음에 대폭락을 맞이했죠. 그때는 이제 모든 기업이나 또 이제 인류 전체에 코비드가 왔으니까, 인류가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코비드 폭격을 맞았죠. 쇼크를 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리적인 준비도 돼 있고 또 물리적인 준비도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같은 그런 대폭락장은 오지 않는다. 어떤 절반까지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아주 심한 대폭락장은, 저는 그런 대폭락장이 온다는 거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절대 자기 계좌에 신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상환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주식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꼭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신다면,
내 계좌에 신용을 넣지 않는다.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면서 정말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구글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진정한 투자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과연 투자가 맞느냐, 아니면 투자를 빙자한 어떤 투기냐,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의 행위가 정말 어떤 마음의 본질적인 거에서 나와서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그 자본시장은 그거죠.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돈을 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돈은 무생물이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자본시장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의 어떤 자산의 일부를 자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투자인데, 그런 건강한 어떤 뭐 투자 철학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의 상승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제가 좀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내가 어떤 투기적인 욕심을 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투기적인 욕심은 이성을 가리기 때문에 사물을 봐도 어떤 뭐 그 시그널을 들어도 그게 전혀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 다음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미국이라는 땅에서 최고의 그 부자들이 됐고, 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살았지 않습니까? 2000년 후에 이제 다시 또 나라를 찾죠. 또 미국이란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거기서도 이제 세계 산업의 심장이라는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70%가 거기 와서 살면서 그 땅을, 미국이라는 땅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그 휘어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과 그들의 국민성, 또 그들의 끈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투자 철학,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그 구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막 구체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물론 이제 저도 구글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구글이 미래 미래 시장에서 정말 그 선도적인 기업으로 중심에 설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글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그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갖고 있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그 구글이 어떤 회사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정의를 하기 어려울 만큼 참 심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현재 이제 가장 구글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78% 이상가 이제 광고라는 그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구글 엔진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죠. 물론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구글이 이제 그 광고 수익에서 많은 적자를 내진 않았고요. 기대 수익 이상을 내질 못했는데, 그거는 아마 뭐 올 하반기서부터는 금방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글이라는 그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투자하는 맥락적인 거는, 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 워렌 버핏이 지금 40%의 자기 포트폴리오의 40% 이상, 거의 뭐 50% 정도 될 만큼의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런 반도체나 이런 IT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재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한테 은행이라는 그 금융기관도, 사람들은 다 돈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소비재를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코카콜라가 뭐 콜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물도 나오고, 사람이 꼭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왔다, 뭐 아무리 경제가 나빠졌다 해도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 필수 소비재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 소비재가 됐죠.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에는 스마트폰 없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서로 공중전화에서 통화하고, 약속을 정했으면 바꾸기도 어렵죠. 지금이야 뭐 나한테 무슨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그 동선을 바꾸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이미 차를 탔으면은 그냥 약속 장소에 가야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아예 상상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은 이미 뭐 어떤 IT 기업에서 만드는 뭐 반도체, 뭐 디지털의 어떤 산물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재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워렌 버핏은 자기의 투자 철학에 맞게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전부 다 뜯어서 보기 전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죠. 뭐 2살, 3살짜리 아이들도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부모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유튜브를 틀어주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깔깔거리고 하는데, 성인들도 지금 오히려 그 어떤 우리가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죠. 뉴스는 어디서 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죠. 그만큼 어떤 이 유튜브가 차지하는 그 파급력,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들한테 흡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갔어요. 그 3D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갔는데, 뭐 3D 맥스라든가 아니면 뭐 2D 중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러 학원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과거에는 잘 가르치지 않았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학원마다 가르치게 된 게 다 유튜브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그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다 1인 미디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막 너의 꿈이 뭐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유튜버라는 그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이 구글의 유튜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는 그들의 이제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워렌 버핏의 어떤 그런 투자 철학에도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서로 동일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간단하게는 구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유튜브를 통한 그런 어떤 자기들이 그 미래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 구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유튜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구글은 이제 그 미래 사업에 예를 들자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구글의 웨이모가 있죠. 그리고 구글은 이제 그 생명과학 그 베를리라는 그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제 사람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뭐 심혈관 질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모든 그런 저기 치료 의사들한테 우리가 받고 있는 치료 같은 것들 뭐 정신건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구글의 이제 베를리가 라는 자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뭐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에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제 어떤 역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현재 이제 클라우드 시장, 뭐 전체 클라우드 시장이 한 8% 정도를 구글이 갖고 있는데 1위는 아마존이죠. 1위는 아마존이고 2위가 그 저 애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쓰고 있는 3위가 이제 구글인데 구글의 그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8%밖에 안 되지만 시장을 아주 많이 점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동력이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그 시장에서 저는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너무나 그 강력한 어떤 그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술들 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구글이 앞으로 이제 미래 시장을 아직 그 기업의 색깔 때문에 조용하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홍보에 강한 회사가 아니고 뭔가 기술을 만들더라도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려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직은 마치 이제 뭐 성장이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4차 산업 뭐 그 혁명의 한 가운데 서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이 많지는 않지만 뭐 전체 시장이 한 10%에서 13% 정도의 그 스마트폰, 픽셀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은 저는 뭐 애플을 따라가긴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애플이라는 그 회사는 제 생각에는 향후에도 지금 상반기만 해도 애플이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향후에도 애플이 뭐 진짜 스마트폰 전체 시장을 다 독점하지는 못하지만 뭐 가반수 이상은 애플이 그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글은 이제 애플의 그 iOS에 그 대항하면서 그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죠. 소프트웨어를 삼성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글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뭐 픽셀폰이라든가 또 뭐 미래 사업의 그 웨이모 그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하면 테슬라가 가장 그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술에서는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그 구글의 웨이모죠.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서 아마 그 기술만 보면 가장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다음이 이제 웨이모 다음이 포드 그리고 현대가 그 합작한 회사가 있어요. FT문가 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그 현대가 합작하고 있는 현대차죠. 있는 회사도 그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그 기술은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구글의 웨이모가 왜 그 테슬라만큼 어떤 인지도가
그래서 인지도는 있지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케팅에서 좀 뒤처져 보인다고 할까요? 어,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좀 색깔 차이라고 생각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이거를 마케팅을 이용해서 홍보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뭐 판매에도 이 비즈니스적으로 판매에도 이용을 잘 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동력으로서 활용을 잘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그 구글의 창업자도 유대인이죠. 그 레리 페이지라는 유대인인데 두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리 페이지가 유대인인데 자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에디슨 전기를 만드는 에디슨도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유대인 그 사업가 중에 그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긴 한데 좀 약간 공격적이고 말도 되게 잘하고 한데 뭐 빌 게이츠만 봐도 그렇고 이 그 레리 페이지나 이런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성향이 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은근과 끈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세상을 바꿔놓는 힘이 있죠. 뭐 에디슨도 그랬고요. 전기를 만들어서 웨이모라는 그 기술을 현재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구글이 정말 그 자율주행이라는 차는 사실 안전해서 어떤 기술 확보가 정확해야 되죠.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어떤 그런 기술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들만의 그런 기업 색깔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구글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웨이모가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차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어떤 그런 산업에서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차의 하드웨어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자율주행 차 자체 하나를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죠. 차는 이제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이라든가 그런 차들과 협업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자율기 그 주행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렇게 그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뭐 차를 생산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배터리까지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경쟁 회사가 구글이냐라고 딱 말을 하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오히려 구글보다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기술을 갖다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이제 구글보다는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애플카를 이제 한 5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테슬라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 뭐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총 책임자를 애플에서 이제 이 스카우트 해갔죠.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미래 시장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테슬라가 뭐 전기차 시장을 다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슬라 주주이기도 하고 또 뭐 엔비디아 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애플 주주이기도 하고 구글 주주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그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응원하고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하나가 독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독점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뭐 정치라는 거를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면서도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이죠. 이게 뭐 사실 뭐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면서도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회주의 쪽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이 돼버렸죠. 지금 세계의 경제의 패권을 마치 중국이 지금 중국으로 다 트랜스폼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이 계속 패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자본주의 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하나가 시장을 독점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뭐 엔비디아를 브레인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이런 어떤 시장들을 사실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들이 어떤 뭐 지금은 뭐 테슬라가 워낙 슈퍼스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쉬운 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들이, 내연기관 시장들이 그렇게, 테슬라 하나가 이 시장들을 지배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전기차만의 어떤 회사는 아니죠. 뭐 에너지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구인을 화성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꿈은 크죠. 꿈은 큰데, 이게 드림스 컴 트루가 되면, 그러면 좀 행복하죠. 행복한데, 어, 글쎄, 제가 이제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를 들자면, 황우석 박사가 있었죠. 그 줄기세포로 이제 막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어떤 뭐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왔지만 아직도 줄기세포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치료 같은 거 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얘기할 때 꿈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굳이 이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비행기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보잉 같은 경우에도 추락을 하죠. 근데 그 비행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그 비행기가 나온 지가 역사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목숨 걸고 갔다 오려고 하는 그 수요가 도대체 얼마가 될 거면, 그리고 화성이라는 곳이 이제 무중력 공간인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려면 거기서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뭐 무중력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게 가능은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과연 끝날 수 있는 기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솔라시티라고 지금 테슬라에서 인수한 그 회사, 저기 태양광 회사죠. 이미 기존에 또 태양광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엄청 슈퍼스타이긴 하지만 또 현실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래도 시장 점유력 이런 것들 부분에서 테슬라는 주변에 경쟁이 너무 큰 거죠. 테슬라 하나를 두고서 뭐 내연기관차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태양광 또 회사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뭐 우주항공 지금 뭐 관련된 회사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 관계가 사실 시장의 퀄리티를 높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에게 많이 비중이 돼 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연 테슬라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누가 거기에 이제 신뢰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투자자라고 하면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 제가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가를 나의 매수가를 정해서 이 정도 매수가라면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얘기하다 다시 또 이제 테슬라가 아주 핫하다 보니까 또 테슬라 얘기가 갔는데 구글은 이 구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면 구글은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주 70시간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부분의 야근이 거의 상활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자기 회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엄청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IT 회사들이 있는데, 그 실제 이제 재직하고 있는 그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다시 회사를 들어오게 되면 구글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냐라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구글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도 크고 그리고 뭐 복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제 어떤 고용주가 종업원을 함부로 해고했다가는 뭐 노동법에 의해서 큰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해고에도 어떤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권고사직 자체가 기업에 어떤 행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해고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또 그 구글에 입사한 그 직원들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아무나 또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듯이 구글이라는 그런 회사는 정말 들어가기 치열한 회사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모여 있는. 저는 구글이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IT 그 초우량 기업 중에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대해서 저에게 그 매수 시기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구글도 그렇고 지금 모든 그 주식들을 투자 행위를 잠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매수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구글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데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은 사실 이제 저는 뭐 주워 담는다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매수를 해서 하겠다는 어떤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글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은 구글에 대해서 현재 마치 무슨 뭐 혁신이 사라졌다 또 뭐 이 회사가 과연 뭐 연구만 하는 회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는 현재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내가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글은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그 요즘 이제 모든 내연기관차들이 그 모빌리티 산업으로 빨리 지금 회전하고 있죠. 지금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그런 몸부림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그런 뭐 도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탄소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렇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차의 좀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현대차가 지금 LA에서 그 모빌리티 사업 중에 모션랩이라고 우리나라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쏘카라고 있죠. 공유 택시죠. 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공유 자동차죠. 그 모션랩이라는 거를 저기 현대에서 이제 LA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역동기 우리 과거에 현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한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삼성과 현대. 그 현대는 일단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윤 창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업 정신에 있겠지만 그 현대라는 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은 일단 저는 그 기업 정신이 애국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마인드 자체가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이제 제가 현대차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사실 제 기준에서는 불량률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차가 좀 엔진이 그렇게 이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제가 현대차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현대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있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그 어떤 제품이나 예를 들어 태극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갑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모빌리티 사업 전환에 엄청 재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그 기술로만 보면 그 애티브라는 그 이제 같이 합작한 그 회사의 기술이 현대랑 회사 합작한 기술이 그 테슬라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기술 자체로는. 근데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기술이나 이런 거는 테슬라보다 한참 못 따라가죠. 하지만 현대는 이 수소차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저는 현대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멀지 않아 현대가 자기 그 자체적인 기술로 저는 아주 멋진 전기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과거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 판매를 가장 많이 한 1위를 했었던 적도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는데 사실 현대차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차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하면 미국에서는 조금 약간 그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게 되는 차 그게 이제 좀 강한데 어쨌든 간에 판매량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심지어는 테슬라도 경계하는 게 현대차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또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현대차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 매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 제가 매도하지 말고
갖고 계시라고 제가 조언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현대차는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일단 제가 현대차 주주가 아니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대차를 내가 주주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특히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